안녕하세요. 드라마 천국의 진호숙입니다. 드라마 천국의 윤웅입니다. 우리 네, 저는 오늘의 게스트 이지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우리가 일부로 동백꽃 필 무렵 일부로 저번 주에 나갔어요. 근데 우리가 텐션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드라마 천국 같지가 않다. 네.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렸어요. 저 때문인가요? 아니죠.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오늘 2부 그 동백꽃 필 무렵 2부는 우리가 그 텐션을 좀 올려가지고 네. 재밌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진희 씨도 지혜 씨도 네.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요. 텐션 아, 올려가지고. 네. 네. 대답에 텐션이 떨어졌어. 아, 응. 약간 밥 먹고 할 걸 그랬나 봐. 사실 공복이라 좀 힘든 것 같네요. 그죠? 공복이라서 그런 네. 것 같아. 밥을 먹고 할 걸. 그러니까요. 그래도 일부보다 저번 주보다 네. 오늘 좀 텐션을 좀 올려가지고 재밌게 네.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동백꽃 필 무렵을 치정, 로맨스, 스릴러 그렇게 얘기하나요? 네. 생활 밀착형 치정 로맨스, 스릴러, 뭐 코믹 뭐 다 있는 것 같아요. 스릴러가 네. 아주 신의 한 수였었던 것 같아요. 동백꽃 필 무렵에. 맞아요. 그 까불이가 없었었으면은 이 동백꽃 필 무렵이 그냥 그 로맨틱 코미디 같은 그렇게 흘러가는 아주 흔한 드라마가 됐을 텐데 까불이라는 스릴러가 들어가는 바람에 맞아요.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드라마가 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이 첫 장면부터 그랬잖아. 그 게르마늄 팔찌. 손목 딱 나오고. 그리고 나서 동백이가 그 게르마늄 팔찌를 끼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저수지에서 죽은 사람이 동백일 것이다. 맞아. 라고 밑에 깔고 가잖아. 밑밥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동백이 불쌍해서 어떡해. 진짜 너무 불쌍해. 이렇게 착한 애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죽은 사람이 동백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이제 그 뭐랄까 가슴 속에 그 측은지심 뭐 이런 게 좀 깔리고 갔던 것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호숙 씨 웃지 말고 우리 진희 씨 할 얘기 있으면 해봐.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그 윤 작가님이 자제하시는 말을 자제하시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안쓰러워서 못 보겠네요. 그리고 안쓰럽네요. 사람을 이상하게 몰고 가기 없기. 이상하게 몰고 가기 없기. 동백꽃 필 무렵만 이야기하기. 네.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아니 동백꽃 필 무렵은요. 내가 그 로맨스도 로맨스지만 그 모성애, 부성애에 또 아주 밀도 있게 다룬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동백이하고 강필구에만 주목을 했다면 두 번째 봤을 때는 엄마하고 그죠?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그 말도 있잖아요. 그 대사 중에 하나님이 개인 하나하나 돌보지를 못해서 이 세상에 엄마들을 내보냈다고.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. 거기서. 그랬어요? 네네. 유명한 말이야. 그쵸. 유명한 말인데 전 처음 들었습니다. 아니 내가 30년 동안 그런 얘기 안 해줬니? 난 알고 있어. 그렇지. 저기 또 그런 거 있잖아요. 동백이가 네. 태어나서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다. 맞아. 그런 데서 그 할 말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. 미안하게 됐다. 뭐 이런 얘기만 들었었다고. 그 분실물 센터에서 일하고 싶었다. 맞아.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지 이런 게 그 대사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 동백꽃 필 무렵의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게 앞에 택배 보관함을 만들잖아. 그래서 오늘은 뭐 7번 들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. 너무 재밌었어. 맞아. 그 마지막 장면이 그 누가 해줬을까? 강하늘이가 그걸 만들어줬을까?
그 택배 보관함을. 네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택배 받으려면 이쪽으로 보내도 되냐, 그리고 받아갈 때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. 맞아. 와이프 몰래 시키는 택배 뭐 이런 거 대신 받아주고. 저는 근데 이 동백꽃을 봤을 때 1화, 2화, 3화까지는 왜 이렇게 억지스럽지? 그러니까 이 작가가 우리들의 이런 이 그러니까 이 등장 인물들이 하나하나씩 아픔을 갖고 있잖아요. 아픔을 갖고 있고 그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억지스럽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지? 저는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보질 못했거든요. 그리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회가 거듭될수록 왜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. 생각하게 되고. 나는 이 동백꽃 필 무렵이 동백이의 그 성장사다.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그래요? 저는 동백이가 막 이렇게 상처받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성장해 나가잖아. 성장일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. 근데 동백이만의 성장일기가 아니에요. 엄마나 그다음에 필고의 그 친부, 아버지나 그 주위 인물들도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다들 성장을 겪고 배우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냥 동백이는 동백이니까 그 주인공이니까 두드러지고 빛날 수 있지만,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봤을 때는 그 주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겪어가면서 그 성장해 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연기로 나오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봤어요. 네. 그 지혜 씨는 어떤 장면들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? 그러니까 좀 동백이가 그 편견이 있었잖아요. 아빠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서 술집을 하면서 약간 그 웃음을 팔아서 장사를 할 거다. 약간 이런 동네 그 또 뜨내기잖아요. 여기는 막 그 기존에 막 오래된 사람들의 거기에 뜨내기가 들어왔잖아요. 이 동네에.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딱 철벽 여자는 어떻게 보면 그죠.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딱 이것만 한다. 내가 파는 이런 뭐 골뱅이, 두루치기 여기에 대해 손목값이랑 웃음값은 안 들어있다. 노규태가 환장하잖아요. 나만 왜 땅콩 서비스 안 주냐고.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다 열등감들이 그쵸. 조금 있고 그거 결국에는 흥식이도 그런 열등감 때문에 그쵸. 그런 살인도 저지르잖아요. 그 땅콩 얘기가 났으니까 그 까불이가 나중에 얘기하잖아. 왜 나만 줬냐고. 땅콩을 줬냐고. 나를 그러니까, 너무 불쌍하게 왔다. 그러니까 내가 한 선의가 그 그렇지. 사람한테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 이렇게. 왜 너 나 동정하지? 맞아. 뭐 이런 거지. 맞아. 그러니까. 근데 그 동백이는 동정에서 그 땅콩을 준 건 아니잖아. 맞아.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두 가지의 그런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그런 삐뚤어진 그 까불의 시선, 그죠? 선의를 정말 선의답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맙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얘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까불의 마음과 하나는 그러니까 배려나 선의가 그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해주는 배려나 선의는 진정한 선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나의 생각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러니까 게. 이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고 하잖아요. 내 맘 같지 않고. 맞아. 살다 보면서 점점 느끼는 게 이거 보면서도 이번에 두 번째 보면서 저도 말을 조심해야겠구나. 약간 이런 생각도 뜬금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무심코 한 말이 또 누군가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그게 또 계속 쌓이다 보면 또 그런 얘는 좀 사이코패스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일반적이진 않지만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. 그렇죠. 그런 생각도 입 조심해야 들었어요. 돼. 맞아요.
아유, 아유. 우리 윤 작가님 아니. 또 방긋이 웃으시면서 아니 그러신 분이 아까 호숙 씨한테 그냥 좀 그러시던데. 아니에요. 전 오늘 많이 노력하셔요. 그래도 아 그래요. 자제하려고. 다른 이 네. 자리를 빌어서 아, 말씀을 드리지만 네, 네. 전 진우숙 참 좋아합니다. 네, 정말 그래요? 좋아합니다. 아 예, 저 눈치 못 챘네요. 눈치채기 하세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보여주세요. 여기서 이제 김나영의 그 무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이 노래 듣고 또 마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렵일 거예요. 그대라는 꽃이 핀 건 차가운 바람 속에서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때 아팠던 기억들마저 그대 곁에선 쉬나 봐. 날 웃게 한 사람, 날 안아준 사람 그대뿐이니까. 우리 그래도 될까요? 마음이 가는 대로 가도 될까요? 서로가 서로인 게 좋아서 꿈인 것 같아서 자꾸만 바라보곤 하죠. 그댈 만나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 견딘 것 같아. 이젠 내가 그대에게 힘이 돼줄게요. 그대 내게 그런 것처럼. 참 솔직한 표정부터 어수룩한 말투까지 그대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은 사랑인가 봐요. 우리 그래도 될까요? 마음이 가는 대로 가도 될까요? 서로가 서로인 게 좋아서 꿈인 것 같아서 자꾸만 바라보곤 하죠. 그댈 만나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 견딘 것 같아. 이젠 내가 그대에게 힘이 돼줄게요. 그대의 곁에서 내게 다가온 날부터 내 마음 가득 채워진 그날부터 이제 내 맘 숨길 수가 없죠. 이 생에 단 한 번 다시 없을 사랑인 거죠.
김나영의 그 무렵이었습니다. 우리가 아까 노래 듣기 전에 동백이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동백이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동백의 아들 필구. 필구가 너무 귀여워. 1학년인데. 1학년인데 내가 왜 엄마를 지켜요? 엄마가 날 지켜줘야지. 그런 이야기들이 그 필구가 어른스러워 보이고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러워 보이고 하는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 가슴 짠한 것 같아요. 너무 일찍 어른이 된 거야. 맞아요. 애어른 같았죠. 애어른 같은. 맞아요. 자기도 막 피곤하대 엄마 지키는 게. 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. 맞아. 필구 생각하면 우는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. 악박바락 쓰면서. 아니 막 그랬잖아요. 동백이 하니까 왜 우리 엄마 이름 부르냐고 하면서 그러면 뭐 너네 엄마는 삼겹살이라고 부르고 막 그렇게 부르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엄마를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 어린 아이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거기에서 또 이정은이가 그 동백이 엄마 역으로 나왔죠. 맞아요. 거기서 그런 얘기하잖아. 자식들은 9을 줘도 맞아요. 하나를 달라고 때를 쓰는데 부모는 10을 줘도 하나가 없어서 애를 탄다. 맞아요. 이 작가분은 결혼을 하신 분인가요? 갑자기 생각이 뭐 이렇게 나온 게 없어서 그냥 30대 초반 뭐 40대 나는 그런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은 꼭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보면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좀 뭐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. 그래가지고 굳이 뭐 아이를 안 낳아봐도 알지 않을까. 꼭 작가가 아이를 꼭 낳아봐야지 뭐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서 쓰는 것만은 아니니까. 그렇긴 한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걸 느꼈는데 저거는 부모가 돼보지 맞아. 않으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절절하게 이 동백꽃 필 무렵이 엄마 얘기가 무지 나와. 그러니까요. 동백이 엄마, 동백이하고 아빠 엄마, 얘기도 그리고 동백이하고 필구, 그리고 여기 그 강하늘 그 항영식이 네. 하고 또 엄마 고두심 얘기 나오고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도 다 애들이 하나씩 있고. 맞아. 그 엄마와 그리고 제일 까불이도 아버지가 또 그러잖아. 맞아. 아버지가 또 챙겨주잖아. 부성에.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걸 막으려고 진짜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5년간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 죽은 사람으로서 그 까불이가 했던 그런 그 뭐랄까 현장을 없애지. 그런 부성에. 참 그게 그러니까 이 동백꽃 필 무렵은 그 부성의 모성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. 맞아요. 나는 그 대사도 참 마음에 들었어. 그 동백이 엄마가 동백이한테 그러잖아. 야, 너 예뻐졌다. 사랑받고 산 계집애처럼 얼굴이 분홍이다. 그때 그 입양 갔다고 생각했었을 때 얼마나 좀 마음을 놨을 텐데, 그죠? 좀 잘 살고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었다는 거 알았잖아요. 파양돼서. 그게 파양된 이유가 자기 때문이야 또. 엄마가 술집을 맞아. 그 파양된 이유가 또 자기 때문에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. 그런 것들이 있죠. 우리 그 용식이 강하늘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. 용식이 동백 씨는요? 에이 아유 뭐 너무 못해. 지는요 이래야지. 동백 씨는요? 그 충청도 사투리가 그 굉장히 순박하면서 그리고 그 뭐랄까 지조가 있다 그럴까? 흔들리지 않는? 맞아. 그런 오히려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보다 충청도 사투리가 세게 굳은 그런 불도저 같은 지는요 안 흔들려요? 뭐 왜 이런 그런 맞아요. 것들이 더 그 충청도 사투리가 확실히 어울렸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촬영지는 또 포항이야.
아니 거기 근데 약간 제부도 비슷한 뉘앙스를 또 풍기는 그런 또 장면도 나와요. 대사도 나오고. 난 이 동백꽃 필 무렵 포항도 갔다 왔어요. 아, 진짜요? 이 촬영지. 나 그만큼 좋아했어 동백꽃 필 무렵. 아, 진짜. 그래갖고 그 계단에 앉아서 사진도 찍고 동백꽃 집 앞에서 또 셀카도 좀 찍고 동백꽃 그 까멜리아? 까멜리아. 그 카페에서 차도 한 잔 마시고. 아 근데 그 카페 하고 있어요? 네, 아 카페. 운영해요? 카페예요? 진짜? 우리도 한번 가보고 가봐야 싶다. 되겠네. 그러니까. 그리고 진짜 그 드라마 세트장이 아니라 진짜 있는 데를 찍었으니까 가서 보면은 이 거기가 옛날 일본인 거리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포항에 가서 보면은 좋아요. 그러니까 그 같이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 촬영지에서 셀카도 좀 찍고 또 포항은 또 물회 아니야 물회. 맞아. 물회 한 그릇 딱 먹고. 좀 공복이라 배고픈데. 이 황용식이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느낀 게 동백이를 바꾸잖아요. 아니야. 동백이는 아니야? 안 바뀌었어. 아니 안 바뀌어.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백 그렇게 말하면 또 제가 그러니까 동백이에 잠재되어 있던 동백이를 다시 깨워주게 했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? 예, 이 동백이는 그 황용식이가 강하늘이가 얘기를 하잖아. 그 지켜드릴게요. 동백 씨 지켜드릴게요. 얘기했는데 보면은 동백이를 지킨 사람은 동백이야. 그렇죠. 강하늘이가 지켜준다고 말은 했지만은 동백이를 지킨 것은 동백이고 까불이를 잡은 것도 동백이야. 맞아. 아니 까버리를 잡은 건 동백이지만 근데 동백이를 지킨 건 마을 사람들이에요.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. 또 그리고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동백이를 잠재력을 일깨워 준 건 황용식의 그런 칭찬이잖아요. 웃게 해주고. 그렇지. 그리고 그 말을 했어요. 그 동백이가 칭찬을 들으면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변한다고 했나? 아니야. 네. 그 동백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라고 했어요? 내 걱정해주는 사람 네. 황용식이를 네. 강하늘을 얘기를 하는 거야. 내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가 막 내 세상을 바꿔요. 그러네. 그러니까 내 걱정을 해주는 그 강하늘 그 네. 용식이 때문에 자기 세상이 바뀐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. 나도 그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. 와 멋있지. 미혼이세요? 꼭 미혼만 선생님. 아니더라도 우리 30년 재민 씨? 친구지기가 저 그렇게 좀 해주세요. 제가 채워줄 수 있을지. 그 장면도 재밌지 않아요? 동백이 생일 맞아요. 자기 생일 모른다고. 그래서 그 이벤트 보고 치부책 들고 경찰서 갔잖아요. 그렇지. 그쵸. 치부책. 거기서 이제 힘을 얻은 거지. 가서 막 몇 월 며칠 날 내 어깨 만졌고 막 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 좀 마음을 접으려고 했다가 맨날 모르면 맨날 생일하면 되죠 막 그랬잖아요. 내가 맨날 생일 만들어 준다고. 동백 씨의 34년은요 충분히 훌륭해요. 제가 맨날 생일로 만들어 드릴게요. 그러잖아. 되게 비슷하시네요. 그래요? 어디가 비슷해요? 하나도 안 비슷해요. 아니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제가. 그럼 향미 씨는 향미. 너무 우리 향미. 너무 너무 못됐다 짜네. 생각했는데 짜네. 그 평생 일해서 그 코펜하겐에 돈을 송금하고 그러니까, 돈 한 번 못 만져보고. 나는 그 작가도 그렇고 연출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 향미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예견을 해주잖아요. 신호를 보내고 그거를 이제 나레이션으로 나오잖아요. 하늘에서 자꾸 우리 신호를 그 줘도 모른다고. 향미 얘기는 네. 할 얘기가 너무 많아. 많아요? 음악 난 듣고 난 진짜 향미 얘기는 할 그래요? 얘기가 너무 많아. 그러면 저는 제가 양보를 그러면은 하겠습니다. 일단
음악을 좀 듣고 네, 그리고 알겠습니다. 향미 얘기를 좀 진하게 한번 해보자고요. 네. 들으실 노래는 김필의 김필 너무 좋아. 김필의 겨울이 오면. 찬바람이 불어오면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단잠을 깨우며 내린 눈꽃처럼 아름다워 단 한순간이라 해도 너만의 시간 속에 들어갈 수만 있기를 널 보며 꿈꾸던 사랑이 시작되기를 나 기도해 가을이 오면 생각나는 한 사람 붉은 낙엽처럼 세상을 물들이는 아닌 척 해봐도 태연한 척 해봐도 수줍은 널 보면 사랑인 걸 알 수 있어 너만이 내 사랑 투명한 바람결에도 난 항상 너를 그려 널 볼 수만 있다면 수많은 별처럼 널 향해 흘러간대도 괜찮은데 겨울이 오면 생각나는 한 사람 하얀 꿈결처럼 세상을 물들이는 아닌 척 해봐도 태연한 척 해봐도 눈부신 널 보면 사랑인 걸 알 수 있어 너만이 내 사랑 이 바람에 나를 태워 날려보내면 너의 곁을 내게 내줄래 겨울이 오면 시작될 우리 사랑 곁에만 있어도 세상이 변해가는 아닌 척 해봐도 태연한 척 해봐도 눈부신 널 보면 사랑인 걸 알 수 있어 너만이 내 사랑 너만이 내 사랑 너만이 내 사랑 김필의 겨울이 오면이었습니다. 이제 곧 겨울이 오겠네요. 내만의 내 사랑. 할 말이 없습니다. 당황스럽네요. 우리 향미 얘기하기로 네, 했잖아요. 네. 향미는 물망초야. 나를 잊지 말아요. 나를 잊지 말아요. 동백이는 꽃말이 뭐죠? 동백이? 카멜리아? 까멜리아는 이제 그
학명이고 동백. 사랑받는 뭐 그런 그런 거였었는데. 아유, 또 받는 애타는 사랑, 열정.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. 그래.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. 그게 이제 동백이고 향미는 물망초고. 너무 근데 그 말을 하잖아. 우리 엄마 꽃말 그 가게 향미 엄마의 그 꽃가게 이름이 물망초였잖아요. 꽃가게가 아니야. 아니 그러니까 술집 술집이야. 가게 이름이 술집이 물망초였는데 꽃말도 슬프다 그랬어. 나를 잊지 말아요. 그러니까 그 향미하고 동백이하고 초등학교 동창, 그러니까 동창인데 잠깐 학교를 같이 다녔을까? 그게 얘네들이 한 반이었는데요. 향미하고 그 동백이하고 같은 반 이제 급식 시간에만 얘네 둘만 따로 밥을 먹는 거야. 다른 엄마들은 소풍 갔을 예, 때 예. 둘이만 도시락 못 싸서 그러니까 불안 시절을 같이 보낸 거죠. 그 반에서. 아니, 그러니까 궁금한 게 향미하고 동백이하고 긴 시간을 같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. 잠깐인 것 같아. 걔도 뭐 그러니까 그 동백이가 그러니까 향미가 동백이네 가게에 왔을 때 동백이나 향미가 서로 알아봤을까? 난 그게 궁금한 거야. 같은 반 친구였다라는 것을 알았을까? 서로 나는 끝날 때까지 서로 몰랐던 것 같아. 저도 몰랐던 거예요. 한 표. 몰랐으니까 더 애틋한 것 같아. 그죠? 이게 내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걸 초등학교 때 친구였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조금 이 동백꽃 필 무렵에 동백이와 향미의 관계가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줬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향미한테는 그 어린 시절에 동백이도 처음으로 따뜻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 지금도 같이 밥을 먹잖아요. 그 전에는 같이 안 썼잖아. 근데 같이 식구를 우리는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향미는 그 동생 또 할머니 막 이렇게 다 가장처럼 그렇게 외롭게 살았는데 그냥 동백이만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을까.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갚는다고 한 게 또 그렇게 갚아진 거 대신 동백이 대신에 그때 되게 슬펐어. 그 분홍색 스쿠터를 타고 나가서 결국엔 그 1인분 배달 자기가 하겠다고 그 장면이 맞아. 있었죠. 그러니까 향미하고 동백이하고 처한 현실이나 상황들이 비슷해요. 맞아. 비슷한데 동백이는 사랑을 받고 향미는 사랑을 못 받고. 그리고 그러니까 자라온 또 성장이 또 달라요. 성장 배경이. 동백이는 꿋꿋하게 캔디처럼 정말 정석대로 그래도 자기는 잘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. 착하게 크려고. 나는 근데 그건 향미는 나는 인정 못해. 그러니까 그 향미가 그러잖아. 잘 되면 제식하고 못 되면 향미냐? 맞아. 그렇지 맞다. 그래. 인생에 그래, 운 맞아. 좋으면은 제식하고 운 나쁘면 최향미냐? 어.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맞아.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운명을 탓해야 아니 되나? 근데 운명이라기보다 향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. 왜냐하면 향미는 많은 돈을 벌어서 동생한테 보내줬어야 됐는데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한계가 우리 있으니까.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그런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전문직 그렇게 아니면- 얘기하지는 말고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이 향미는 제가 좀 나이가 좀 있는데 우리 누나들이랑 비슷해요. 누나들이 돈 벌어서 동생들 학비도 해주고, 응? 누나들이 돈 벌어서 뭐 동생 신발 사주고, 우리 누나가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누나 세대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집안의 가장. 가장이 됐지, 또 하나의 가장이 됐지. 그래갖고 큰 딸은 살림 미천이다.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시대가 향미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. 그러니까 향미가 돈을 벌어서 동생 뒷바라지 다 했잖아.
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겠다 그러니까 누나 쪽팔려 오지 마야. 그때 향미는,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. 자기는 어떻게든 그치. 그 동백이의 돈 3천도 그러면 동생 안 되는 때문에. 거 알면서 가져간 건데. 핏줄이 뭐라고. 근데 저는 아까 그 윤 작가님의 그런 이야기에 잠깐 동조를 할 수 없는 게 아까는 맞다며. 아니 맞는데 아니 맞지만 그 말도 맞지만 또 제 생각이 또 드는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동생이나 식구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나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향미가 또 다른 선택을 해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환경을 탓한다기보다 향미의 그 선택에 따라서 선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이 이렇게 좀 힘들게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향미의 인생이 동백이하고 봤을 때. 그러니까 좀 환경은 같지만 똑같이 그렇게 크는 건 아니니까. 정답은 없는데 정답은 없어요. 우리가 뭐 인생이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렇지만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그 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고 갑자기 든 생각이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. 향미가 네. 동백이한테 언니라고 불렀잖아. 그러면서 맞아.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. 그 동백이한테 향미가 나 원래 쪽팔린 거 몰라. 하지만 언니가 나 쪽팔리게 만들어. 맞아. 그것도 참 그 가슴 찐하게. 그러니까 향미는 어떤 캐릭터였냐면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향미 앞에서 말을 막 해. 난 흉도 많이 보고 막 하는데 향미는 그걸 다 캐치를 해. 캐치를 해서 노태규한테도 가고 이렇게 돈을 뜯어내고 제시카한테도 가고 뜯어내려고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. 그 향미가 똑똑해. 그러니까 좀 야가.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서 그렇지. 코펜하겐 가서 자기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냥 했던 것 향미가 같은데. 안 죽고 코펜하겐을 갔으면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? 행복했을까? 글쎄. 근데 거기서 동생이 인정해주지 않는 한 거기서도 또 외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? 외로운 삶을. 그러니까 나는 향미가 코펜하겐을 갔어도 바로 3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동백이한테 갔었을 것 같아. 그래 동백이한테 가가지고 동백이만이 향미를 걱정해줬잖아. 맞아, 유일한 사람이었죠. 그러니까 향미가 코펜하겐에 갔어도 바로 동백이한테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.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. 저는 여기 홍자영, 홍자영이. 염혜란 배우 진짜 너무 최고의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약간 그 아이크림 100ml는 누구 주고 난 20ml 샘플 받고 동백이를 처음에 의심했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서 치부책 읽고 막 이런 쟤는 나랑 내 남편이랑 바람 폈을 리가 없다 막 이러잖아.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얘도 참 또 어떻게 보면은 누가 보면은 이제 똑똑한 며느리에 막 그랬는데 시어머니도 진짜 무슨 그 앞에 내세워서 그런 용도로만 쓰고 며느리를 여기서 또 나는 이 대사가 똥 싸다 망 거면 똥 안 싼 거냐? 막 이런 얘기 하잖아. 바람에 맞아, 맞아. 나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. 그러니까 그것도 아팠어. 안 잔 게 유세냐? 맞아. 난 평생 못 잊죠. 맞아. 그러니까 나는 말해봐요. 아니요 그냥 나는 그 장면이 나는 참 그 누구야 찌질이 남편 오정세가 노규태가 그 진실 그거 뭐 진실 탐지기 거짓 탐지기 거짓말 맞아 거기 사랑하냐고 거기서 이제 딱 들어가니까 홍자영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맞아.
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서 지켜주고 있다고 지켜준다고 나는 되게 든든했을 것 같아. 맞아. 그래서 나도 저런 여자가 되고 싶다. 그 드리프트라고 그러나요? 드래프트. 뭐 경찰들 왔을 때 어. 지하 주차장에서 끽하면서 얘 전 이혼한 전처인데 내 변호사라고 하면서 그 노규태가 누나 막 이래. 눈물을 흘면서 누나. 근데 홍자영이도 아픔이 있어. 나는 그러니까.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홍자영이도 그 잘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힘들었던 그렇지. 거예요. 그치. 그러니까 노규태를 선택한 거야. 그냥 있으면 단순하고 편하고, 있으면 편하고. 홍자영이가 그 나는 그렇게 생각. 그러니까 노규태, 그러니까 홍자영의 첫사랑이 노규태였을 것이다. 맞아. 그런 학원에서 뉘앙스가 있었어요. 맞아. 그래서 끝까지 노규태를 사랑하고 이제 쟁취를 한 거지. 그 멜빵 이렇게 끈 잡아당기면서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게 이 사람도 노규태한테 여자이고 싶었던 거야. 그치. 근데 자꾸 당연하지. 노규태가 그러잖아. 엄마 만들어서 미안하다고. 엄마로 만들어서. 근데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이렇게 부인들을 자꾸 엄마로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나이 먹으면요? 근데 나이 젊어서 만들지 않아요? 젊어서도 만드나? 홍자영이 대사 중에 난 또 마음에 드는 대사가 홍자영이가 그 동백이를 보면서 얘는 행간이 없다. 그거 얘기 좀 자세히 그 행간이 없다는 게 선이 없다는 거예요. 아니요. 그러니까 행간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간 꾸밈이 없다라는 거야. 이 아이는 숨김이 없다라는 얘기야. 얘기야. 행간이 없어서 좋아. 그 얘기를 하는데 행간이 없다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인데 그 간격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숨김, 그러니까 그 속임수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없다. 깔끔하다. 뭐 그런 얘기죠. 그러니까 홍자영이가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를 다 내려주면서 다녀. 그래요? 그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줘. 예리하네.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홍자영이가 참 재밌었죠. 맞아요. 근데 우리 저기 얘기 안 한 것 같아요. 누구? 강종렬. 그래요. 김지석 배우. 너무 잘생겼어. 그러면은 요 헤이즈의 노래를 한 곡 듣고 그리고 우리 쪽렬이 맞죠? 네. 쪽렬이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들을 노래는 헤이즈의 운명이 내게 말해요. 슬픈 역할이 내가 있는 모든 곳과 모든 시간 속에 스며들어와 널 다치게 할지도 몰라. 나를 울려야 하니까 왜 난 다 다르라도 왜 한순간만이라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순 없을까요? 떠나야 하네요. 운명이 내게 말해요. 널 밀어내라고 더 아파하라고. 이상할 것도 그리 놀라울 것도 없죠. 뻔한 이별 아픈 결말 내 것이죠. 다 잘 알면서 왜 자꾸 난 살고 싶어져. 널 사랑하고 싶어져. 왜 난 다 다르라도 왜 한순간만이라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순 없을까요? 떠나야 하네요. 운명이 내게 말해요. 널 밀어내라고 더 아파하라고. 지우면 지워지나요? 눈 감으면 못 볼까요? 다시 태어나도 기억날 것 같아. 그땐 우리
헤이즈의 운명이 내게 말해요를 듣고 왔습니다. 노래가 다 좋아요. 다 좋죠. 네.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좋으면 노래도 좋아. 맞아. 시 안에. 또 거기에 또 그 상황에 또 어쩌면 이렇게 다 잘 맞는지 노래가. 그 향미 얘기를 끝나기로 했는데 나 하나만 더 할게. 향미 본명이 뭐게? 본명. 고은. 그러니까 최고은. 최고. 본명이 최고은이야. 나중에 그 저수지에서 나 그 지갑에 이렇게 나왔을 때 주민등록증 딱 나오면 최고은이 딱 나오잖아. 그 딸 나중에 그 아기 낳잖아요. 그 그 얘기 내가 하려고 그랬어. 아 그래 하세요. 나 오늘 얘기 많이 했어. 기억나? 그래 그 교복에 걸려 있었잖아. 그러니까 애는 안 보였지만 둘째까지 낳았다는 그 상황을 최고은이었어. 최고은. 아, 그 황고은이지. 황경식이니까. 황고은. 고은이. 그러니까 그 향미가 그러네. 나를 잊지 말라고 얘기했잖아. 또 그렇게 꽃말하고 얘기를 그러네. 향미가 그때 갈 때 나를 잊지 스쿠터 말라고. 타고 갈 때 맞아. 나를 잊지 말라고. 아우 나 소름이 쫙 그러네, 돋았어.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. 꽃말하고 그랬네. 연결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. 그래가지고 교복은 동백이는 그래. 잊지 않은 거야. 그리고 딸의 이름을 고은으로 한 거야. 아이고. 몰랐네. 나는 알았는데. 그러니까요. 역시 윤 작가님이세요. 그러니까.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. 우리 그 강종렬. 잘생긴 강종렬 제시카. 맞아. 그러니까 강종렬이 마음에는 왜 울면 항상 동백이 찾았다고 그랬잖아요. 제시카가. 네가 동백이구나 이러면서. 그렇지. 맨날 그놈의 동백이 하더니 그러니까 참 결혼했지만 그 옛날 첫사랑은 또 엄마 때문에 또 찌질하게 그죠? 엄마 때문에 헤어지고 다 엄마야. 엄마가 또 문제야. 아니 그랬는데 그 또 와이프는 관종에다가 애는 안 보고 또 이기적이고 좀 제시카 엄마도 또 문제야. 근데 그 맞아. 엄마도 또 부축이잖아. 엄마 나름대로 또 고충이 또 있어. 상처가 있잖아. 참.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 생각이고 여담인데 이런 다 고충들, 이런 다 결핍들, 이런 다 아픔들을 그 까불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 같아. 그리고 왜 인생은 왜 찰리 채플린이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라 하잖아요. 멀리서 보면 희극이듯이. 그러니까 사실 그런 뭐 요즘에 SNS도 보여지는 거 사실 뭐 힘든 건 안 올리잖아요. 그럼 그 사람은 되게 행복해 보이고 그런 데서 오는 자괴감도 들고 막 열등감에 막 이러잖아요. 요즘 시대가. 근데 참 근데 그 보여지는 거잖아. 그치.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누구나 다 아픔은 있고 또 각자의 또 삶은 또 뭐 돈이 많다고 매일 행복한 건 아니듯이 참 그런 것 같아요. 인생이. 갑자기 술도 잘 못 마시는데 술 먹고 싶네. 내 친구. 이 필구한테 얘기하잖아. 얼마나 짠해. 그러니까 필구한테 야 필구야 너무 빨리 크지 마. 안 그래도 돼. 그런 얘기도 하잖아. 그러니까 그 종렬이가 그 동백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좀 더 밝게 기쁘게 환하게 받아줬으면은. 맞아. 아니라 그러니까 다행이다. 이 한마디에 동백이가 짐 싸게 만들고. 맞아. 그때 종렬이 입장에서는 동백이가 좀 부끄러웠겠지. 아니 근데 또 종렬이가 또 착하잖아요. 그러면 맞다고 하면 또 그걸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?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종렬이가 어떤 대사가 있냐면은 인생이 자꾸만 또 우발적으로 흐른다라는 대사를 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건 자기 마음이 낮에는 이혼을 참지 못하고 밤에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. 나도 그것도 참 맞아. 그것도 와닿았어요. 걔도 걔대로 참. 그리고
재직하는 재직가대로 참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. 그래도 사람들 또 시선은 있고 맞아. 무시 못하고 둘 다 그러니까. 연예인급이니까. 맞아. 재직하는 또 강종렬에 이게 필요하니까. 우리 까불이 얘기 잠깐 하고 네. 우리 이 동백꽃 필 무렵 네. 정리를 좀 네, 네. 할까 합니다. 우리 이 동백꽃 필 무렵에 까불이가 얼만큼 비중이 있었을까요? 이 스릴러가 이 드라마에 조금 조금 좀 차지하긴 했죠. 많이 차지한 것 같은데 많이 나는 차지한 것 같아요. 그 처음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그 시체부터 시작을 했잖아. 그러니까 이 스릴러가 이 사랑 이야기만 있었으면은 동백이와 그 뻔한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가 까불이가 들어가면서 스릴러가 되면서 누가 까불이일까 그 범인 찾기에 처음에는 향미가 까불이라는 얘기도 있었어. 향미가 까불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파출 소장이 까불이라는 얘기도 있었어. 아니, 맞아. 모든 사람들을 범인으로 지목을 해요. 다. 약간 좀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. 처음에 엄마 나타났을 그치. 때도 까불인 줄 알았잖아. 맞아. 집 앞에서 맞아, 왔다 맞아. 갔다 하니까. 그러니까 요 까불이라는 이 캐릭터 요 그리고 이 스릴러라는 장르가 이 동백꽃 필 무렵을 힘있게 끌고 간 것 같아요. 나는 참 신의 한 수였다. 그리고 너무 재밌었다. 그것 때문에 다들 까불이를 찾고 까불이라고 의심을 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까불이를 잡은 건 동백이고. 근데 그때 그거 기억나세요? 그 경찰들이 다 해가지고 까불이 생포하라고 까불이 지키라고 오히려 그랬잖아. 다들 달겨들어서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네가 향미 죽였지 막 이러면서 마지막에 까불이가 이제 자기 같은 사람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그 그렇지. 얘기를 그건 하잖아. 난 너무 식상했어. 그런 대사가. 근데 그 대사를 반전 있게 쳐내는 거는 쳐냈잖아요. 나는 그거 괜찮던데 왜냐면 너 같은 까불이는 소수지만 우리 같은 괜찮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난 너무 식상했어. 왜 많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게 왜 식상해요? 나는 의외의 답변이던데. 그게 의외의 답변. 네. 나는 굉장히 식상하게 들린 게 그 나 착한 좀 드라마로는 뭐 가시방석 같네. 착한 드라마라는 어떤 그런 걸 맺어짓는 그런 대사로 들리기 때문에 아, 그래요? 굳이 아니, 뭐 그렇게까지 대사할 필요가 있을까? 그래요? 아니 왜냐면 그 앞전에 동백이를 살린 건 또 동네 주민들이잖아요. 동네 사람들이잖아. 그거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는데. 동백이 나는 그 대사가 만약에 그 대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 작가가 썼다 그러면은 2탄을 동백이 2를 염두에 두고 썼었으면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. 동백꽃 필무렵 2를 염두에 두고 나 같은 놈은 또 있다. 보통 이제 드라마들이나 영화들은 다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. 죽은 줄 알았더니만 아들이 살아나고 아들이 대신 살아나서 복수하고 뭐 그런 식으로의 어떤 복선을 주기 위해서 쓴다 그러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 나 같은 사람 너무 많다.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보다 우리 같은 사람이 더 많아. 뭐 이거는 조금 내가 그래 미안해. 나는 그렇게 느꼈어. 몰라. 그래서 아니요. 내 나는- 표정이 뭐 말해줬나요? 나 아무 말 안 했습니다. 그냥 나는 또 이 얘기 들으면 그거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같아. 잘 그래요. 몰라 저도 난. 그래요. 그 동백이가 까불이를 때릴 때 생맥주잔으로 때리잖아. 네. 맞아. 그때 뭐라 그랬어? 그거 저기 그 누구 그 향미, 향미- 잔이잖아. 네가 향미 죽였지. 그래. 아니야. 그거 뭐. 향미가 마시던 500잔이다. 빡 때렸어. 그러니까 향미가 복수를 한 거야. 그치. 또 그것도 있네. 향미가 복수를 한 거야. 향미가 마시던 500잔이다. 그러네. 굳이 거기에서 들고 나올 게 없었고 그치, 향미 그치. 500잔을 들고 나왔겠어. 그러네. 그러네. 그걸 역시. 들고 왔고 향미가 죽인 잡은 거지. 진짜 통쾌했어. 진짜 윤 작가님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갈 뻔했네. 모르고 갈 뻔한 거를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참 말 전략하면서 팩트를 잘 얘기해 주시네요. 굉장히 감정이 섞인 것 같아요. 아닙니다.
또 하나는 그 마지막 그 한마디만 더 하면은 그 시장 그 박 누구지? 그 박선 그 아줌마 있잖아. 시장 그 맨날 동네 아줌마들 시골 사람 우습게 보지 마. 맞아. 너 나인이요? 난 텐이요. 응? 맞아. 그 얘기했던 맞아. 그 시장 아줌마도 그런 얘기 하잖아. 맞아. 내 동생은 뭘 내가 녹음하는 게. 내 동생은 내가 괴롭혀도 남이 내 동생 괴롭히는 걸 못 보는 겨 그러잖아. 그게 맞아요. 가족인 것 같아. 맞아. 그리고 고두심이 필구한테 그러잖아. 이제 네 뒤에는 이 할머니가 있다고. 나 너무 너- 든든했어. 나도 너 저런 이제 내 할머니 새끼다. 있어. 내 새끼다. 나도 저런 할머니 맞아. 있었으면 좋겠다. 그랬지. 맞아. 아유, 그래요. 든든한 드라마였습니다. 진짜. 네. 동백꽃 필 무렵 우리가 1부, 2부 2시간 네. 이야기를 나눴어요. 재밌었죠? 네. 네. 너무 재밌었어요.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요. 우리가 마지막으로 동백꽃 필 무렵을 한 줄 정리 한번 해봅시다. 한 줄로 정리하면은 우리 지혜 씨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? 저는 그 엄마가 동백이한테 했던 대사를 하고 싶어요. 예, 쫄지 마. 쪼니까 만만하지. 쫄지 마. 아, 좋죠. 음. 우리 진희 씨는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지은 말이에요. 그래요. 동백꽃 필 무렵은 내 마음의 꽃밭이다. 내 마음의 꽃밭이다. 꽃밭. 그러니까 물막차도 나고 동백꽃도 나고 꽃밭이야. 나는 그렇게 졌어요. 그러니까 나는 까불이보다 엄마가 더 무섭다. 엄마들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라는 이름으로는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. 자식을 위해서는. 네, 아무튼 우리 2시간 동안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그럼 그 다음 드라마는 뭐죠? 다음 드라마는요. 올드 미스 다이어리. 올드 미스 다이어리. 괜찮아요? 그것도 마음에 박혜영 드십니까? 작가님. 네, 아, 네, 네. 너무 좋죠. 네. 우리 박혜영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, 그럼 다른 드라마 할까요? 뭐 어떤 아니야, 드라마 올드 있을까요? 미스 다이어리도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아니, 나눠봐요. 네, 네, 네. 그러면은 가은의 I'll be with you 듣고 우리 동백꽃 필 무렵 1부, 2부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혜 씨 고마워요. 아, 저 감사합니다. 향미 불러주셔서. 같은 내 친구. 칭찬인가 욕인가? 아, 우리 그럼 마지막 인사 다 같이 하고 네. 마칠게요. 우리 드라마 천국 다음 주에 또 봐요. 제발. You thought you alone. You always looked lonely. Your face in the moonlight, it is like a tree full of sorrow. When tears blind